안녕하세요. 원유 확률 통계 버전 2 이원입니다. 통계적 추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통계적 추정은 통계학 이론이 전개돼서 자료들을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그 소개 시간? 소개 시간은 아닙니다. 추정이라는 게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맛배기로 보여주는 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통계적 추정까지 여러분들의 확률 통계를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를 준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모집단, 표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모집단, 우리 관심 대상이 되는 모든 자료, 이걸 모집단. 그래서 집단이니까 이제 원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 모집단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굉장히 크다. 물론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조그맣게 해서 모집단을 전부 다 아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모집단이 굉장히 자료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모집단에 있는 자료를 확률 변수 X라고 표시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X는 뭐 모를 때 보통 일반적으로 모르는가 표현할 때 X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이 X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에 나오는 X, 그야말로 순순히 모르는 값하고는 다릅니다. X의 값이 무수히 많아. 모집단의 크기만큼 X의 값들이 있다 이 이야기지. 그래서 X는 분포를 한다는 이야기고, 예, 어, 여기에서 뭐야? 모집단에 평균이 있을 거고, 분산. 자료가 여러 개 있으면 퍼짐의 정도, 얼만큼 넓게 좁게 퍼졌는지를 나타내주는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M은 평균이고, 그쵸? 이 많은 X 값들의 평균이 뭐겠나? 전부 다 조사는 못하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값이란 말이야. M이나 시그마 제곱 같은 게 있는데, 우선 이런 것들을 추정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표본을 얻어. 그죠?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얻는데, 그 표본의 크기를 스몰 n이라고 할 때 표본을 확률 변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해해야 통계적 추정은 물론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여나 통계학을 배울 때 통계학 이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외우는 거야. 알아봤자. 그러면 우리가 알던 표본은 뭡니까? 표본이라는 건 몇 개, 100개면 100개의 값이 표본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표본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이 확률 변수, n개의 확률 변수로 표현된 표본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값이지. 실제 얻어진 값. x1, x2, xn. 그래서 소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표본이고 아래 표현된 이것도 표본이다 이 이야기야.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고요. 표본을 x1, x2, xn이라고 할 때 이것들은 이걸로 이야기하면 되겠네. 각각 독립이야. 표본은 서로 독립이죠. 표본값들 서로 다르죠. 예, 내 친구 키가 170이라고 해서 내 키가 168인 거는 아니야. 예? 그런 식으로 독립이고 똑같이 뭐 x의 분포를 해. 예? x의 분포를 똑같이 x의 분포를 한다. 여기 하점자가 붙어 있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애당초 이 이론을 연구한 분은 내가 잘 모르는데 누군지는 예, 야 표본을 이렇게 n개 뽑았다고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불편하니까 이 표현을 x1, xn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하첨자는 표본을 나타내는 수단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x1, x2, xn이 다 똑같은 분포를 해. 무슨? x의 분포, 모집단의 분포. 요게 이해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로 표현된 표본 평균이 여기 나타나고 이것도 확률 변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X반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복습하는 거 아닌가요? 모집단이 있으면 그 모집단에 평균 분산이 있다. 조금 아까 이야기한 거야. 여기서는 이제 뮤라고 표현을 했어. 응? M이나 뮤나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교과정에 뭐 이를테면 수능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M으로 표시되니까 뮤라고만 알고 있으면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M이나 뮤나 뭐 같은 건데 예, 혼용 두 개 섞어서 여기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제곱은 이제 분산을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은 모집단에
특성인데 모집단에 있는 모르는 값으로서 파라미터라고, 이건 뭐 그냥 보통 명사죠.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럼 평균 m 또는 뮤에 대해서는 표본에서 얻어진 게 뭐야? x바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분산에 대응되는 어떤 표본에서 얻어진 값은 s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시간에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여기서 변수로서의 통계량이야. 이거 변수죠. 확률 변수. 대문자니까. 그렇죠? 대문자니까. 그러면 소문자로 표현됐을 때 구체적으로 계산된 표본 평균값, 실제로 계산된 표본의 분산값,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표본 평균은 당연히 이렇게 얻어지고 표본 분산은 이렇게 얻어지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 x1 빼기 x바, 요런 것들, x2 빼기 x바, 이런 것들을 편차라고 부른다. 그래서 편차 제곱들을 평균한 건데, n으로 나누는 건데, 나눠야 되는데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눈다 라는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조금 더 추가할까요? 예? 통계학 교재를 보면, 대학 수준의 통계학 교재입니다. n이 뭐 30 이상이면 n으로 나누고 30 이하면, 미만이면 n-1로 나눈다. 대표본, 속부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교재들이 있습니다만은 불필요한 설명이고, 어찌 엄밀히 이야기하면 잘못된 설명이야. 무조건 표본 분산은 이겁니다. 컴퓨터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한식, 요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값들이 들어가야 컴퓨터가 계산하겠죠. 그럼 요식을 이용을 해서 S제곱이 얼마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건 뭐 좀 군더더기 같은 이야기였고, 자,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 이제 새로운 개념이고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했어요. 아까 이건 뭐 또 다시 그렇게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예?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복습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 이것도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독립적인 것들의 개수를 자유도라고 하는데, 아까 그 n-1로 나눈 거 분산 구할 때 이거 자유도라고 부르는데, 뭐 자유도가 뭔가 라는 거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분산도 나오고 표준 편차도 나오는데 왜 둘 다 나오나,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복습하시면 충분히 알 겁니다. 이해될 겁니다. 두 가지가 왜 모두 나오나,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표준 편차나 분산이나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분산은 편차를 제곱해서 얻어진 거고, 제곱해서 얻어진 것이기에 그 단위가 자료의 단위를 제곱한 것의 단위를 가른다. 그런데 그런 단위는 없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얻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략한가요? 뭐 한 7, 8번 복습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다룰 부분은,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x바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n으로 나눈 거야. 그렇죠? 근데 x1, x2, xn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 x1, x2, xn이 확률 변수야. 분포를 해. 예? fx라는 모집단의 분포를 해. 오늘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대문자로 썼으니까 x바 표본 평균도 대문자로 써야 됨이 마땅하죠. 예. 그래서 x바가 뭐라고 그랬어? 확률 변수이고 어떤 분포를 할 거란 말이야. 예. 그러면 어떤 분포를 할 것인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x바의 평균, x바 미안합니다. x바의 평균이 아니고 x바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얼마인가? 기대값 뮤의 m이라고. 예? 네. 식으로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x바 대신 n분의 x1, x2, xn 집어넣고 n분의 1이 기대값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기대값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되죠. 그 다음에 괄호를 풀어. 그럼 이렇게 되죠. 2x1의 기대값은 뭐야? 예? 여기서는 뮤라고 표시했으니까 뮤. 이상하지 않죠? x1은 뭐야? 표본인데 이 하점자는 무시해라. 그냥 단순히 붙어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하점자는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해도 된다. xn도 뮤야. 그러니까 뮤가 n개. 그래서 x바의 기대값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전체 평균이라는 이야기야. 감으로 모집단이 있어. 그죠? 모집단이 있고 평균이 여기 뮤야. 예. m이라고요. m.
표본을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그 얻을 수 있는 가지수는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 조금 이따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겁니다. 그럼 이때 얻어주는 표본 평균, 이때 얻어주는 표본 평균, 표본 평균 다들 있겠죠? 하나의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 값이 그것들을 평균하면 뭐겠어요? 이 전체 평균이에요. 응? 전체 평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식으로 증명, 풀어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x바의 분산은 n x바 제곱. 이렇게 x바를 이제 하점자로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거야. n분의 모집단의 분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 다 물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예? 예.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 요거는 이런 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식으로 풀어봤어. x바에 대한 분산. 그러면 x바의 편차. x바의 편차가 뭐야? x바 빼기 x바의 평균이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 뮤라고 그랬어. 이걸 제곱한 것에 대한 기대값이야. 맞죠? 맞죠? 네. 그러면 x바를 이걸 그냥 x바를 집어넣어. 그리고 뮤를 분자에다가 올리면 마이너스 n뮤죠. 그렇죠? 그거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 그러면 n제곱이 앞으로 나오고 기대값 x1 빼기 뮤, x2 빼기 뮤, xn 빼기 뮤 평균을 다들 나눠줬어. 응? 이것들에 대한 제곱에 대한 기대값. 그러면 이거를 풀어봐. x1 제곱 더하기 전부 다 xn-뮤 제곱 더하기 2배 엇갈려 곱한 것들 소위 크로스 프로덕트 x1 빼기 뮤 곱하기 x2 빼기 뮤 x1 빼기 뮤 곱하기 x3 빼기 뮤 뭐 그렇게 쭉 해서 엇갈려 곱해지는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많죠 굉장히. 예. 그것에 대한 기대값. 그러면 이제 대괄호를 풀면 기대값 x1-뮤의 기대값 x2-뮤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 xn-뮤 제곱에 대한 기대값 그 다음에 2배 이거야. 예? 엇갈려 곱한 것들에 대한 기대값. 근데 이제 이 엇갈려 곱한 것들의 기대값은 0입니다. 0이야. 이거는 뭐 충분히 설명은 하지 못했는데요. x1, x2가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조금 정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네요. x1-뮤, x2-뮤 한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한 기대값은 예, 이렇게 됩니다. x1-뮤 곱하기 기대값 x2-뮤. 예. 이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예. 근데 이게 뭐야? 0. 이것도 0. 이기 때문에 전부 0으로 떨어져서 시그마 제곱짜리를 n개 합한 거 나누기 n제곱.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거나 몰라도 됩니다만은 요 결과는 외우고 있어야 돼. 모집단의 분산을 뭐로?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는 게 되는구나 하는 거는 예,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표본 평균들의 분포, 표본 평균들의 분포, x바가 분포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고. 0, 1, 2 해서 14까지 15개의 값들이 있어. 모집단에. 표본 크기를 6으로, n을 6으로 해서 표본을 얻고자 할 때, 여기 15개가 있어. 15개. 그런데 n6으로 15개 중에 뽑는 거야. 그러면 총 가지수는 15 컨비네이션 6가지가 있죠. 표본들이 서로 다른 그 표본들을 이렇게 뽑을 수 있다고. 15 컨비네이션 6이 예? 계산을 해보니까 5005개가 있어. 그러니까 6자리로 6개 크기로 이렇게 뽑아보고 저렇게 뽑아보고 뭐 이렇게 또 뽑아보고 예? 이런 게 몇 개? 5005개가 나온다고. 그 중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실제로는 한 개, 5005개 중에 한 개의 표본 값들을 그러니까 6개짜리 값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5005개의 서로 다른 표본이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2, 4, 6, 8, 10, 12짜리. 그럼 표본 평균값이 얼마야? 7이야. 이거 계산하면 7입니다. 1, 4, 3, 7, 8, 13을 뽑을 수도 있어. 그럼 표본 평균값은 6이야. 14, 0, 7, 19, 8을 뽑을 수도 있어. 그렇죠? 0에서부터 14까지 값들 중에서 6개 뽑는 거니까. 그럼 이건 8이야. 그러면 실제 얻어질 수 있는 표본 평균값들이 5005개가 있고 그 5005개의 표본 평균값들은 한 값이 아니고 이렇게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분포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5천 5개의 표본 평균값들 중에 가장 작은 거는 제일 작은 거 0, 1, 2, 3, 4, 5, 6까지 뽑은 거 1, 2, 3, 4, 6까지 아니네 5까지 뽑은 거 0 들어가니까 그러면 표본 평균값이 요거 5개 2.5 제일 큰 값은 11.5 제일 큰 값들만 6개 쪼르륵 뽑았을 때 11.5 그러니까 표본 평균 5점 5개의 표본 평균 값은 2.5에서 뭐 11.5 사이에 쭉 분포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예? 이건 X바입니다. 표본 평균 값들이.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라고 그래. Sampling Distribution of Sample Means. 굉장히 길죠. 이 용어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어요. 예. 더 이제 통계학을 많이 배울 때는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냥 줄여서 X바이 분포라고 그냥 여기서는 부르겠어요. X바이 분포. 여기 또 언급해놨죠. 우리는 실제에 있어서 실제로는 단 하나의 표본을 얻는 거다. X1에서 Xn. 그리고 그로부터 단 한 개의 표본 평균값 X바를 얻게 되는 거다. 이 X바 값을 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리, 처리하는 거를 이제 통계학에서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좀 됐나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이 오전 5개의 표본 평균값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쭈르륵 다 평균 내 몽땅 오전 5개를 그러면 뭐가 되겠어? 네? 요 6개의 미안합니다. 15개의 평균값 7이네. 7이 나온다 그거야. 앞에서 했던 거. X바의 기대값은 7이다. 그 얘기야. 이거는 뭐야? 말하자면 X의 기대값과 같다. 이것의 기대값이 평균이 해보나 마나 0에서부터 14까지 전부 다 더해서 15로 나누면 7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죠? X바도 확률 변수이고 어떤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를 갖는다. 이거는 앞 페이지에서 다뤘던 거를 조금 보충 설명하느라고 이 페이지는 있는 거고요. 왜냐? 내가 통계학을 배울 때 제일 걸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 대문자로 해서 대문자로 표본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표본 그러면 X1, Xn 이렇게만 알고 있고 그게 우리 직관으로도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값들인데 표본 평균값 X바가 나오는데 뭐 X바가 또 분포를 한다고 그러니까 핵맨 거야. 헷갈린 거야. 네? 그거 터득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은 터득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충분히 이해를 해야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학 이론에 없어서는 안 되는 어찌 보면 제일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정리가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용어는 몰라도 돼요. 용어 없이 여러분들 교과 내용에 이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이름은 뺏어. 이 용어, 이름, 중심극한 정리. 그래서 그 사연을 조금 알아보니까 대학교 때 배울 건데 이런 용어는 빼라.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교재, 여러분들이 보는 자습서든 뭐든 이런데 중심극한 정리라는 용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너무 획일적이죠. 너무 획일적이야. 교육부나 교육부인지 교육청인지 이런 데서 그런 지시를 한답니다.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설명해라. 난 뭐 그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X바의 분포에 대한 정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모집단 X가 어떤 분포를 하더라도 모집단 X가 어떤 분포한다고 그랬죠? 왜? 여러 가지 값을 갖고 있으니까 분포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확률을 붙이면 확률 분포가 되는 거다. 그거야. fx라고 그러자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포를 하더라도 분포를 모르더라도야. 똑같은 말이야. 어떤 분포를 하더라도 분포를 구체적으로 어떤 분포인지 모르더라도 평균이 뮤,
M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한테는 M이 더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산이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뮤 시그마 제곱이라면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대체적으로 30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라는 것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론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30이라는 값이. 그러나 경험적으로 30보다 크면 표본 크기는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경험적으로 선대의 통계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준값이 30이란 말이에요.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클 경우 표본 평균들, 그러니까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즉 X바는 정규 분포, 평균은 뭐 모집단의 평균 M, 분산은 뭐 모집단의 분산 나누기 표본 크기 N. 그쵸? 요 두 개는 우리 앞 페이지에서 증명 비슷하게 식으로 풀어봤던 내용들이고 정규 분포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용한 내용들이, 요 부분들을 활용한 내용들이 통계적 추정에 들어가 있고, 통계적 추정의 문제가 매년 한 개 정도는 수능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러면 꼭 알고 있어야죠. X바의 분포야. X바가 이런 분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설명하려고 앞에 영상, 오늘 앞에 부분 전부 다 한 겁니다. 요거 설명하려고. 알려면 제대로 이해하자고. 자, 모집단 X가 정규 분포를 한다면 표본 크기에 상관없이 X바는 정규 분포한다. 당연하죠? 당연하게 느껴집니까? X1, Xn을 N으로 나눈 거야. 이게 정규 분포를 해. 이것도 정규 분포, 이것도 정규 분포. 정규 분포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N으로 나눈 이것도 그냥 정규 분포한다는 거야. 표본 크기 상관없어. 30 이상이고 없고. 두 개짜리 X1, X2. 그럼 정규 분포하는 거야.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X바의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거 뭡니까? X바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 그렇죠?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X바의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개념은 표준 편차인데 단순한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와 별도로 구분해서 표준 오차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이 스탠다드 에러인데요. SE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조금 더 배운다면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정에 있는 책이 있고 들어있는, 이 용어가 들어있는 책이 있고 들어있지 않은 책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모집단 X 평균이 X의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래. 그렇다는 거죠. 표본의 크기를 36으로 해서 표본을 얻었을 경우 X바가 9.5와 10.5 사이에 있을 값을 구하라. 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규 분포니까 이거 정규 분포하는 거지. X바도 X바 정규 분포예요. 평균은 얼마? 10. 분산은 36이니까 6분의 다 쓸게요. 36분의 4죠. 맞죠? 예. 그래서 루트 씌우면,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그걸 뭐라고 불러? 표준 오차. 이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분산이 이러니까 루트를 씌우면 9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X바는 X바 빼기 그의 평균 10. 이걸 보세요. 나누기 그의 표준 편차 36분의 4. 이게 Z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표준화를. 뭐를 빼? X바의 표준화시키고자 하는 변수의 평균. 이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는 게 표준화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X바 빼기 10 나누기 이게 이제 9분의 2예요. 미안합니다. 6분의 2. 예? 6분의 2. 66이 36이니까 6분의 2. 그러면 왼쪽도 9.5 빼기 10 나누기 6분의 2. 오른쪽도 10.5 빼기 10 나누기 6분의 2. 3분의 1. 그래서 Z를 이 가운데가 이제 Z가 되는 거고 왼쪽은 마이너스 1.5 이쪽은 플러스 1.5. 그러면 표준화해서 확률 구할 때는 꼭 이걸 한번 그려보자고 그랬죠.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까지 면적. 그럼 뭐야? 좌우대칭이니까 0에서 1.5까지 1.5까지의 면적에 2배 해주면 되겠다. 1.5 4 3 3 2 그러니까 0.8664 나온다 이 이야기. 표본 크기를 64로 했을 경우 똑같은 작업인데 분산이 이 경우에 뭐예요? 64분의 4가 돼. 그래서 4분의 1.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면 이거는 0.9544. 같은 범위의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표본이 36일 때보다 표본을 64로 키워서 하니까 훨씬 더 크죠? 8664보다. 예. 그건 뭐 0.1 정도 크네요. 0.9 정도. 미안합니다. 0.09 정도 크네요. 예. 예. 그런 거 이제 간단하게 X바를 표본 평균 X바를 표준화시키는 것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 크기에 따른 표본 평균 X바의 분포. 한번 눈으로 보고 넘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X의 분포. X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박스형이야. 유니폼이라고 그러는데, 유니폼, 균등분포라고 하는데, 균등분포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어. 똑같아. 그럴 때, n이 2인 경우, 여기서 표본 크기 2로 해서 그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보니까 이렇게 돼. 뭐 놀랍지는 않죠, 그렇게. n을 5로 하니까 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삼각형, 조금 부드러운 삼각형. n이 30일 경우로 시뮬레이션 하니까 뾰족하게 나이스한 정규 분포 모양으로 올라가더라 라는 이야기. 모집단의 분포가 두 번째, 이런 분포, 갈매기 분포, 이런 분포를 할 경우 n이 2일 때 이렇게 돼. 녹아내리는 뭐 아이스크림 같죠? 그리고 n이 5일 때 무슨 화산, 예쁜 화산 같죠? 네, 이것보다는 좀 조금 더 부드러운 n이 30일 때 이렇게 돼. 이런 분포, 이게 이제 엑스포넨셜 분포라고 하는데 지수 분포. 이런 분포일 때는 n이 2일 때 이렇게 되고 n이 5일 때 이렇게 되고 n이 30일 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중심극한 정리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냥 뭡니까? 예제? 몇 개의 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몇 개의 예, 세 개의 예에 대해서 어떻게 30일 경우에 정규분포에 근사시킬 수 있다. 근사하다고 할 수 있는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꽤 많이 됐네요. 오늘 충분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